지원 제도에 대해서 가족이 활동 지원사들 하는 거에 대한 마천동에 아니 송파구에 사시는 시각장애인분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사시는 시각장애인 중증이신 여기 모셨는데요.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보시기에는 제가 일반 사람과 똑같은 두 눈동자를 가지고 있지만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국가 공인 1급 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별 볼 일도 없고 달 볼 일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꼴 저꼴 보지 않아서 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더 크게 열려서 행복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내용은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가 국가에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 중에서 제일 최고로 질 좋은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개별적으로 각기 다 다른 상황과 여건이 있고 또 요구 조건도 각기 다 다른 가운데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가족은 할 수 없게 일단 무조건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할 수 없는 그 이유로 인해서 또한 이제 그 장애인으로서 당해야 될 불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에게도 선택권을 줘서 장애인들이 그 활동 보조인들을 선택할 수 있게 가족도 활동 보조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좀 넓혀달라는 의견을 전하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이게 있어서 가족은 힘든 사람들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가족들이 장애인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지만 어느 가운데서 보면 가족들이 장애인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이 가족을 내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아픔 속에서 외롭게 고독 속에 살아가는 병든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가족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가 가족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활동보조인들이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족보다 활동보조인들이 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이 제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또 이제 그 한마디로 해서 직업을 직장을 하나씩 더 열어주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이점이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장애인인 게 제 아내가 활동보조로 다른 사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이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생활이 있는데 다른 활동보조인이 저를 활동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희 개인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이런 속상함이 마음이 비춰지게 되고요. 또한 가족과 같이 해서 더 가족 의대를 더 좋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미 처음부터 그거를 국가에서 막기 때문에 가족 의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의견과 자기의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 활동 보조인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제한적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파구에 사시는 중증 시각장애인분의 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현재는 활동지원 제도상으로는 활동지원사가 가족이 하는 경우는 오지나 아니면 섬이나 이런데 활동지원자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만 가족이 활동지원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양보호 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요양보호급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만 그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가족들이 일할 수도 있는 이렇게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송파구에 사시는 시각장애인 분은 가족이 이렇게 활동제한제로도 이렇게 일하게 되면 장애인의 선택권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 등에 관해서 좋은 면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의견을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듣고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에 좀 반영이 되고 좀 더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선택권 이런 거에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오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분은 활동지원사가 가족이 좀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개인의 선택권이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 이런 의견도 있다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서 현재 지침에는 활동 지원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동서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팀 팀장님이신 권우석 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한테 현재 활동지원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오석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가족에 의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용자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책자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해가지고 저희들 활동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지침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침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전제 조건은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급여 서비스는 일단 제한적이에요. 아예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지침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지침상에는 가족에 의해서는 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족의 범위에는 활동 지원 인력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및 자매, 그리고 활동 지원 인력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활동 지원 인력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제가 이용자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저의 부모님, 그리고 저의 배우자, 저의 형제, 자매, 그리고 저의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 자매 또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번, 5번, 6번 경우에도 서비스가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예외 규정에는 이용자가 섬이나 벽지, 도서 상간지역, 활동 지원 기간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가족 외 그 지역에 거주하는 활동 지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그 외 이용자와 행정구역상 동일한 리 또는 대중교통 소요시간이 2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와 또는 활동지원 기간 또는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거주자로 급여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시, 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족 급여에 대한 제공을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병 위험이 있어 이에 준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천재지변 또한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활동지원 지침에 있는 가족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2007년도에 활동지원 법이 생겼을 때는 이용자의 가족, 내가 신학자에 있으면 우리 가족들은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할 수도 없고 다른 뭐 장애인의 활동 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장애인의 가족이면 아예 활동 지원 활동을 못하게 됐던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장애인 가족이라고 해서 어떤 직업 선택권의 어떤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처음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족이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배우자나 아니면 특히 혈족 이런 것만 안 되고 있는데 네, 약간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장애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이 활동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좀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니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더 좋은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개선되고 이용자가 좀 더 원활하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